뭐 질문 좀 하고 합시다. 예. 숨어있는 전제를 예. 찾는다고 하셨을 때 그게 작가가 설정한 어떤 세계의 형태나 가치관이나 구성, 전략적으로 마련한 플롯이나 그런 것과는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기본이 그런 거예요. 그 숨어있는 거 대표적인 게 여기 말한 대로 너무나 당연하게 그 여기 버드나무의 사람들처럼 계급적으로 다르다. 그런 게 작가는 의식 안 하는 거죠. 그 당시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해서 썼는데 샬롯의 거미술에서 돌보는 건데 여자가 남자를 돌보는 것이라 생각해서 자기가 의식한 건 작은 게 큰 걸 돌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놓은 거잖아요. 엄마가 큰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큰 여자가 작은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는 이제 작은 여자가 큰 남자를 돌보는 걸로 해서 좀 느꼈는데 그때는 우리 의식 안 하고 정말 재밌네. 거미가 어떻게 큰 돼지를 도와줘? 그러는 건데 실은 거기에 숨어있는 게 그런 거네. 성적인 측면. 작가도 그거를 쓸 때는 이제 의식하지 못하고 썼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죠. 못하고 그냥 그죠. 성 문제가 드러나는 건 요즘 페미니즘 등등에서 그게 많이 드러나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지 거의 의식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의식 못하죠. 그러니까 논문을 그런 정도로 쓰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편한 게 이제 그것도 좀 더 주제로 들어가는 거고 좀 더 형식으로 들어간다면 그때 말한 대로 뭐 가족 구조 같은 것도 그런 거든. 그 사람은 늘상 가족을 안소니 브라운은 생각보다 많을걸요. 아들 둘 많이 그려. 자기가 아들 둘이거든. 황선미 동화는 다 오빠 여동생이야. 자기가 여동생이고.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한 한편으로는 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로 나오면 모르지만 그게 고정돼 버리면 좀 그렇거든요. 근데 뭔가 책을 이제 읽고 또 해석하는 입장에서 작가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존재했던 시대적인 거나 자기를 둘러싼 어떤 자기한테 선언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뭔가 건드린다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거든요. 작가가 거기서 하려고 했던 메시지, 주입하거나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런 거는 괜찮은데 작가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주어졌던 또 시대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또 다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나? 그쪽이 잘 들려요? 그렇게 한다는 게 왠지 좀 아니 그거를 비판으로 생각해서 그래. 그 비판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그냥 찾아내. 그거를 그 사람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한계. 예를 들면 황석영의 심청이 보면은 그게 이제 심청전을 재해석한 거거든요. 그걸 인신매매를 했는데 상당히 씩씩한 심청을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 내 해석이지만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상들이야. 그런 상황에서 씩씩하게 뭐 자기 개척하는 거. 그 여자 그림은 그렇게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럼 그거 한계예요. 남성 작가의 한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성 작가가 여자 주인공 쓰는 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책에서 여성 작가 있고 여성 거꾸로 남성 작가 쓰는 거 많이 달라요. 강몽이 쓴 강몽이 여자겠죠 아마. 강몽이 쓴 깡딱지에서 남자 모습은 대단히 불편해. 남자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런 것처럼 이상권이 쓴 여성성 별로야 별로. 여자를 동의 안 할 것 같아 아무리. 그런 것들은 어쩌겠어 뭐 그래도 근데 난 그거를 굳이 주인공을 안 내서 되는데 왜 그럴까? 근데 작가들도 뭐 자기도 실험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보고도 싶겠지 뭐. 꼭 남자 작가라고 남자만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건 아니라 해볼 수 있다. 여자는 오히려 남자 주자 똑같아요. 약자는 여성들이 본인 입장과 남자 입장을 이해하는 거에 비해서 남자는 잘 이해 못하잖아. 자기 입장은 알고 여자 입장 못하잖아. 강자가 약자를 이해 못하거든요. 약자는 두 개 다 알지. 그래 살아남는 거니까. 그래서 여성 작가들은 데이처럼 어느 정도 쓰는데 남성 작가는 특히 여성 잘 못 그려요. 표면적인 거 그린 경우가 많고. 그건 똑같아.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남자 몸도 좋아하고 여자들 것도 좋아해요. 근데 남자들은 여성이 아기자기한 거 안 좋아하죠.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읽으면서 발견해내는 것만 해도 이제 의미가 있고 그럼요. 아이들 그 책을 읽을 때 작가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어른들은 책을 읽을 때 미리 좀 살펴보고 읽는 경우도 있잖아요. 작가가 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읽다 보면 그래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듣고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배경이나 작가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제공해 주는 게 이 작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 작품에서 내가 그런 걸 의식한 상태에서 아이가 어쩌다 그런 얘기 할 때 내가 의식을 안 하면 쟤 이상한 애 그러거든 느낌이.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런 걸 갖고 애가 엉뚱한 얘기를 했을 때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아. 그럴 때 그러냐라고 편하게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걔가 애가 상당히 민감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각을 안 하면 좀 아니 난 괜찮은데 약간 미묘하게 나가면 얘는 그다음부터 적어도 나한테는 얘기 안 하지. 그런 거예요. 나 선생님이 그 부분을 미리 학교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애를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해서 되지 않고 왜냐면 아이가 그런 문제의식 없으면 도저히 안 들어와요. 근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표현을 아주 미묘하게 했을 때 그걸 받으려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미묘한 표현부터 시작해 조금씩 더 하는 거지. 하나씩 더 하는 거거든요. 요새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커버링이라고 이제 그 커밍아웃 하는 건데 그거 아주 민감하잖아요. 아주 민감한 거 한 번 얘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네가 설사 그렇다고 해도 나대지 마 이런 압박이 들어오면 이제 커버링처럼 뭐 한다 그러는데 참 묘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으려면 내가 미리 적어도 그 영역은 몰라도 다른 영역에서 그만큼의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난 그렇다고 봐. 그만큼 깊이로 들어가면 이를테면 인정 문제로 깊이 들어가면 성 문제에서 아이가 그런 얘기 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똑같이. 그건 깊이의 문제. 얼마나 이 사회의 통념을 갖고서 생각하느냐, 통념의 문제를 알고서 나는 두루두루 다는 못하니까 나는 어느 한 부분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갔을 때 딴 데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들이거든. 난 논문도 그런 거 쓰면 좋겠다. 그런 어느 부분.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건 어느 본인이 관심 있는 거죠. 뭔지 몰라. 질문 또 있어요? 제주도 질문 없어요? 오늘 질문 많이 받으려고 좀 빨리 끊는데 마지막이라 답도 좀 빨리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짧아지지가 않네. 오늘 한 사람이 한 시간 다 해야 돼요. 실제로 강의 한참 지나고 나서 남는 거는 내가 질문한 것만 남아. 답도 잘 안 남아요. 내 질문만 남아. 자꾸 내가 질문하는 게 좋아요. 그 애들이 뭔가 불편하게 여기고 의문을 갖는 경우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 여기서 텍스트에 저항하며 읽기 부분을 설명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불편하게 뭔가 여기고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 작가의 어떤 전제를 독자가 불편하게 여기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그런 거를 표현을 할 때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경우에 교사가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나요? 아니면 길게 자꾸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서 걔가 더하게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교사는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이 불편하구나라는 걸 눈치를 챘을 때 그거를 힌트를 주지 않아요. 위험해서 그래. 위험해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으니까. 내 말로 풀어가도록 일반적인 그런 질문을 통해서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내가 잘 모르겠네. 더 길게 얘기해봐. 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가 눈치를 채도 함부로 안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눈치를 채서 뭘 했다고 치면
이제 좋을 수 있어. 그럼 그 다음에 걔가 또 그런 비슷한 질문 했을 때 또 눈치를 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애는 얘기 안 해요. 결국은 애가 어떤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애 힘으로 뭔가를 전개시키고 생각을 더 끌어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힌트를 적절해 준 거는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적절하면 아이는 그 적절함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적절한 거를 계기를 못 찾아내면 안 하는 거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힌트를 안 주는 거죠. 이 기준은 뻣뻣하게 얘기를 해. 거의 설명이 없는 거지 뭐. 해봐. 그런데 이제 제철은 그러지. 야, 이거 재밌네 하면서 근데 뭐가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해 뭐 이런 거. 말을 정리해 주지도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애 보고 이를테면 글을 쓴다고 하면 그 중에서 더 써봐 그런데 애도 가만히 있으면 단어 하나 붙잡고서 이거 좀 설명 좀 해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죠. 애는 그렇게는 좀 하면 이건 풀어 쓸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그 정도로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더 써봐 정도를 얘기해요. 근데 하도 안 움직이면 단어 하나 내모치고 요거 단어를 설명해봐.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하죠. 될친 대로 내가 짐작해도 안 한다 주의예요. 그거는 다음에도 여전히 그런 문제 했을 때 나 도움 없이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아이들끼리 주고 받기는 어떤가요? 어른들 무슨 교사일까? 아이들은 당연히 좋죠. 아이들은 의문에서 주고 그러니까 받으면서 권위가 그 정도 아니니까 좋아요. 그래서 대학생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학생들 한두 마디 하는 거는 괜찮을 거다. 그래서 대학생 과외를 자꾸 권하는 건 이런 거예요. 수학 문제를 설명하는데 어른이 설명하면 어떻게 있어? 그래 뭐 전문가니까 그럼 아무 생각 안 해. 그게 맞지 뭐 맞지 그러는 거야. 이상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돼?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껏해야 설명 좀 잘할 수 없나도 있지만 대개는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된다. 내가 기초가 부족하구나라고 반성할 가능성이 많아요. 전문가가 설명할 때 전문가라는 권위. 대학생이 설명하면 어떻게 있어요? 잘 모르고 하는 거 아니야? 제대로 준비했어? 속으로 말을 못해도 이상하잖아. 더 헷갈려. 뭐죠? 머리가 도는 거거든요. 머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으로 도는 거거든. 그래서 대학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권위가 없는 애가 설명을 들을 때 뭔가 머리가 도는 형태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요. 못해서. 근데 대학생까지 그러는 것 같아. 느낌에. 엄마나 교사는 당연히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럴 때 설명 잘 못하잖아 보다는 내가 부족하구나 알아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 애는 자꾸 멈추는 거예요. 사고를 멈추고 가만히 있고 듣기만 바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건 나도 버티고 안 해주는 거지 뭐. 근데 대학생들은 설명을 많이 해줘도 좋다. 왜냐면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 어린이 교한테 고전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거의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애가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너무 통속으로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통속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고전 읽혀도 돼요. 어른들이 너무 통속이야. 너 상투적으로 이해를 해. 나 이런 거. 그 어른이 설명하지 않고 아이가 그 원 텍스트를 직접 해석하게끔 놓아두면 해석을 그냥 읽으면 되죠. 읽으면 읽기만 돼요. 하면 제일 좋은 건 전 외우게 시키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시도를 해봤는데 예. 통째로 외우게 시키려고 그랬는데 한 3분의 1 정도 뽑아다. 근데 그래서 녹음 테이프도 막 구해가지고 그걸 편집하려고 그러던 찰나에 애가 이제 배드민턴 빠진 바를 못했는데 외우게 시키면 돼요. 기본적으로 한문 교육은 다 그러나 외우는데 그게 기본이잖아. 그럼 그것이 계속 변형돼서 그 다음 문헌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거든요. 우리가 이야기도 우리가 패턴을 외우는 것처럼 패턴을 외우고서 패턴을 몸에 익히는 거죠. 그러고서 다른 소설들을 그 패턴하고 변형을 보는 거거든요. 연속극의 재미 중에 상당수는 우리 둘째 얘기는 그러더라고. 예상을 하고 그 예상이 얼마큼 맞느냐, 얼마나 삐미한 부분 이런 거 얘기하거든.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패턴은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하여튼 이야기란 점에서 이야기의 패턴을 빨리 익힐수록 이야기에 접근하기 좋은데 지금 우리는 하나를 깊게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깊다기보다 반복을 안 해가지고 패턴이 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이죠. 구조 같은 거죠. 이야기로 말하는 구조 이런 거. 그 질문 하나씩 해야 된다니까. 그냥. 저는 이제 수업하면서 응. 그 우리가 이제 여기 혜린 오들머니 얘기하는 구체화 시킨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구체화 시킨다는 게 저는 이제 아이들이 줄거리 발표하는 걸로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구체화 시키는 게 아이들이 이제 줄거리 발표하면서 어쨌든 그 텍스트에 대해서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표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조금 더 다른 뭐도 요소도 있겠지만, 하여튼 근데 요새 들어 좀 의문이 드는 건 왜 아이들이 발표하고 나서 그래? 너 발표해서 다시 책을 한번 다시 봐봐. 뭐가 빠졌는지 뭐 바뀐 게 있는지 이렇게 했을 때 왜 애들이 책을 못 볼까? 거의 이렇게 자기 발표하는 거 다음에 책을 거의 네. 보질 못하더라고요. 보더라도 거의 건성으로 보는 거 그냥. 왜 그럴까? 왜 그러면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 줄거리 발표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지도 모르지 뭐. 지금 겉도는 형태, 떨어졌다고? 겉도는 형태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 다른 대안이 없어 그러긴 한데 하여튼 우리 옛날로 따지면 그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기억해서 그걸 말로 풀어가지고 구체화 발표를 함으로써 더 구체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애들은 뭐 때문인지 그러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말로 풀어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구체화도 안 시키면서 풀어낸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난 요즘 애들 다 녹음해갖고 한번 다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런 과제에만 맞게끔 하는 형태가 요즘 애들한테 가능한 건가? 그럼 뭘 크게 바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다 뒤따라가는 거긴 해도 줄거리 발표가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됐죠. 근데 우리 연구원장이 누가 탁 나와서 착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하네. 뭘 보여? 뭐 줄거리 발표를 바꾸던 뭐 큰 틀을 우리 가장 큰 게 줄거리 발표라서 의문인데 의문 같기는 잘 안 나오긴 해도 아직은 그래도 필요한 것 같은데 줄거리 발표 겉돈다는 느낌은 오래됐잖아요. 5년 10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서 기본 내용 이야기의 패턴 익히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이에요. 조만간에 한번 몇 개 시도를 만들어 내려고 그러긴 해요. 줄거리 발표 좋은데. 근데 저는 수업할 때 줄거리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못하니까 애들이 하는 거를 되게 애쓰고 인정을 가장 제가 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인정이 되는 게. 어쩌면은 이제 유지할 세면 좋다 그러는데 그 권위가 덜 느껴지거나 순한 선생 밑에서만 발표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고 틀이 강하거나 평가가 세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모양 맞추기 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우리 분과 모임 중에 한 군데건 두 군데건 줄거리 발표랑 의문 갖기를 해보려 그래. 모임에서 그걸 원하는 사람 해가지고 우리도 해보고 그리고 애들도 좀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줄거리 발표를 어떻게 보완할까. 필요는 여전히 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뭔가 겉도는 거. 선생님 시켰으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도 않고 변형도 없는 거. 줄거리 발표 시컷 하고서 5단계 쓸 때 헤매는 애들 이해가 안 가. 그거 어떻게 헤맬까? 줄거리 발표 어떻게 했지? 한 권을 다 해놓고 5단계를 못 써. 그리고 끝에를 다시 봐. 아주 대충은 했다 그러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고민을 해야죠 뭐. 줄거리 발표를 듣고 그 제일 슬렁슬렁 넘어간 부분을 장면 발표시키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아직도 존 홀트가 50년대 한 얘기가 이를테면 수학 문제를 풀고 풀이 과정을 쓰라 그러는 건데 그것까지도 수다라고 생각하네. 이해를 못한 상태로 풀이 과정을 쓴다는 거야. 그게 1950년대 책인데도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뭘 구체적으로 시키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얘기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술렁술렁한 거 장면 한다 그러면 내 생각엔 대표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할 거야. 아, 시키겠지. 그럼 하나를 자기가 잘 기억하는 걸 쑥 넘겨가지고 대충 해. 선생님 그거 딱 짚어서 하라 그래. 그럼 그거 해.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무의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 선생님 항상 하나 시킨다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 하여튼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치 하여튼 뭐 5개 중에 5개 중에 아무거나 딱 시키고 책이랑 그 애들의 현실이 점점 더 동떨어져서 아 그렇겠죠. 그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 공간이 아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죠. 일단 우리가 책을 붙잡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집에서 우리 아이라면 약간의 여진이 있죠. 책 말고 다른 걸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도구를 뭘로 할 거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도 안 다니고 지리산 간다면 지리산에서 홈스쿨링 한다 그러면 당연히 책 안 하겠지 뭐. 그냥 밤낮 뛰어놀고 뭐 글을 쓰라 그러든지 뭐 창작을 하라 이러겠지.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잖아.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는 독서를 매개로 하니까. 좀 더 신간으로 가면 교재를 아 교재? 그래도 많이 신간인 거예요. 저번에 안양 쪽에서 수상하다 그러고서 이제 그 독후감 쓴 거를 조사했잖아요. 출간연도. 나도 조금 겁났어. 아씨 다 옛날 거만 쓰는 거 아니야. 애들은 신간 그리고 애들이 독후감 쓸 때 신간 많이 쓰죠. 또 상대적으로 많이 써요. 근데 신간이 좋은 게 별로 없는 게 문제지. 우리가 못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괜찮은 책들이 많지가 않아요. 신간. 나 그것도 누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를테면 창비나 문학동네 이런 데서 대개는 청소년 동화니까 이런 거 상 받은 거 한 10권 골라가지고 어떤 초점 하나 두고서 쭉 볼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좀 애매해요. 확실히 떨어지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과 거리가 좀 먼 거는 맞죠 뭐. 근데 거리 먼 것보다는 그 글자를 이렇게 떠올려서 공감하는 힘이 약해진 거지 뭐. 우리라고 뭐 우리 시대 걸 읽었나 뭐 옛날 거 읽고 막 그랬지 뭐. 근데 우리는 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공감 능력이 좀 있었던 거고 지금에 비해 지금 애들은 글자가 아닌 영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글자를 읽고 공감을 못하는 형태인 거죠. 우리는 글자를 읽고 공감을 하죠. 그 당시에는 영상이 이런 게 워낙 그림이 적으니까 현실 생활하고 책하고 비교하는 거라서 책을 읽고 공감을 했는데 지금 애들은 책은 되게 힘들고 영상은 쉽게 공감이 되니까 영상을 읽고 근데 그거는 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끝나잖아요. 대부분 그 책도 그렇게 보면 사실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영상을 보고 그냥 끝나는데 똑같이 영상을 보고 기억하기를 하면 그 말하는 능력은 되지만 영상 자체가 이미 상당히 해석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를테면 소설만큼 영화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은 힘들거든요. 그 사람이나 이런 걸로 이미지가 해석을 상당히 제한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상당히 많이 보거나 깊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이미지 갖고 다양한 해석은 거의 들어가는데 근데 글자는 많이 다르죠. 이미지를 많이 다르게 그릴 수 있으니까 이게 여전히 한계가 있죠. 줄거리 쓰기 말고 줄거리한 단어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저는 조금 모순된다고 느껴지는데 줄거리는 어쨌든 5단계 다 쓴다 그러면은 책 전체에 있는 거를 요약한다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어쨌든 내가 정리하는 거니까 최대한 간추려서 위사유는 빼고 주요한 사건이나 주요한 인물한테 주지 않은 몇 개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한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또 구체화한다 하는 용도로 쓴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인 거예요. 구체화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주제나 어떤 이론으로 정리될 수 없는 사실 특 개별성이나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더 강한데 그 두 개가 좀 안 맞는?
근데 줄거리라는 단어 말고 뭐라고 플러스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발표도 높은 반은 초등학생이라 안 그러고 한 중학생에서 좀 하는 애들은 기본이 15분에 한 권이고 15분에 30쪽이에요. 한번 말로도 간추리고 어느 부분 자세히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다 시켜요. 근데 초등학생은 말로 간추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것 뿐이지 뭐. 그거는 뭐 간추릴 필요도 여전히 있고 중요한 장면들을 좀 자세히 기억하는 것도 여전히 필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로 뱉을 정도로 기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그렇게 준비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런 과정이 뒤에 별로 안 남는 게 참 특이하다라는 거지.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말로 했으면 남을 것 같은데 그게 늘상에서 그런 건지, 늘상에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에 한 번씩 안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아니면 그냥 하여튼 그거는 수업 얘기고, 수업 얘기가 단가? 수업 얘기를 그 전에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 전에 그림책이나 동화나 이런 거 뭐 의문 질문할 건 없어요? 저번에 했던 거 뭐 좀 복잡하긴 해도 하여튼 그 문학성 있는 책이라는 거를 어떤 기준을 두고 고르시는 거랑 그다음에 수업용 교재랑 일치하나요? 수업용으로 쓰기에 적합한 교재가 따로 아니 문학성으로는 대체로 좋은 책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 수업용은 그 아이한테 맞는 정도니까 대개는 이제 구성이나 주제가 너무 복잡한 거 아니면 구성이 너무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읽히냐 마냐 이런 것들이죠 뭐. 일단 좋은 책이라고 염두에 둬요. 근데 이를테면 태양의 아이 같은 거 하이타이 겐지로의 그게 후장이 나오는데 그 오키나와 전쟁의 후유증을 배경으로 하는 거라서 그거를 6학년이 이해를 못하고 중학교 2, 3학년은 좀 딴 얘기를 하거든요. 6학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순진하다 못해 좀 자기적이다라고까지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후짝의 태도를. 중학생으로 넘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당히 애매하지. 문학성이 있는데도 시대가 다르거나 주인공이 달라서 못 읽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학성이 있는 걸 책으로 고르는 건 맞죠. 문학성이 약한데도 보는 거는 이제 그냥 흥미 위주를 가끔 집어넣어 주는 거죠. 뭐 저희 건방이 시리즈 같은 거 하나쯤 집어넣어주면 뭐 좋다 그러고 그걸 뭐 다 샀다 그러는데 나 1, 2권 쓰고 안 쓸 거야. 그래 어제도 그랬더니 당연히 다 쓸 줄 알고서 다 사고 미리 다 읽었는데 그거 별로 좋은 책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알아서 재밌게 읽는 것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일단 문학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문학성이 뭐냐고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 책이 문학성이 있냐 없냐 그건 상당히 골치 아프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도 책 교재 새 교재 분과해가지고 새로운 책 한 권씩 읽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다른 의견이 엇갈리게 해요. 참 어려워요. 어려워도 막연한 느낌으로 이건 괜찮고 이건 약간 문제 있고 뭐 이럴 수는 있죠. 좀 더 높다면 애들이 좀 더 수준도 있다 그러면 문제된 책하고 비슷한 소재를 다룬 거로 괜찮은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을 같이 쓰는 것도 교육용으로는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이가 좀 그것도 수준이 있다는 전제하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전히 참 쉽지 않아요. 아이가 수준만 있다면 뭐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보는 건데 아닌 애들한테는 기본 구성 익히느라고 그럴 여유가 거의 없죠. 하여튼 선생님은 끊임없이 하여튼 계속 책을 우리가 비교적 그 책을 읽는 게 우리가 추천 목록만 있고 교재가 단계별로 없잖아요. 초기에 만들려고 하다 안 만든 게 이를테면 초등 3학년 기초반 하면 이렇게 1년치 단계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면 되지 뭐. 안 한 이유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나간 그것만
그거만 접근하잖아. 계속 책을 안 읽잖아. 근데 애들도 바뀌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 고민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미리 책을 읽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 쪽은 한우리 쪽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뭐라 그러면 제가 이건 돈벌이 안 되니까 그냥 한우리 하세요 그래. 왜냐면 이게 시간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사람 모여도 사람 모이는 게 비해서 훨씬 노력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 거기는 노하우가 3년 5년 쌓이면 좀 여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3년 5년 쌓이면 더 힘들어. 왜냐면 학년이 올라가고 걔들이 5년치 책을 다 봤어. 그럼 그 다음 책을 골라야 되잖아. 학년 올라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책들도 다 두껍고 나도 읽기 힘들어 죽겠고 근데 한번 읽히고 책 좀 읽은 데는 뭐 이기적 유전자 이런 것도 읽혔으면 좋겠는데 나도 읽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언제 걔들이 일주일에 한 번 쑥 읽는데 점점 힘들어서 고등학생 하는 선생은 한두 명밖에 없고요. 나한테 넘긴다든가 이런 식인 게 난 그래도 억지로 옛날에 읽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버티지. 이제부터 새로 어떻게 읽어. 그러니까 5년 돼서 중3 고1 됐어. 걔 수업을 어떻게 해. 감당이 안 돼. 우리 더 읽게 많아서 우리는 오래됐다고 해서 노하고 있는 거 이상의 그게 있어요. 책 때문에 문제야. 저학년만 계속 오면 좋긴 하지. 3학년들만 한 3년 하고 또 새로 오고 그러면 뭐 준비 없이 그 얘기 비슷하게 하게 하는데 아이들이 또 다르면 요번 애들은 예상보다 훨씬 떨어진 애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시기에 늘상 쓰는 그림책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막 뒤지면서 아놀드 로벨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책을 이제 다시 끄집어서 하니까 생각보다 반복되는 게 많고 그건 하더라. 그걸 하니까 어떻게 돼. 그따 초점을 두고 로벨 아놀드 로벨 책 막 구하고 그런 비슷한 책 막 뒤지고 뭐 난리가 난 거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하우는 쌓여가도 여전히 준비하는 게 오래됐다고 해서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힘드니까 자기 아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도움되고 돈 버는 거는 그냥 돈 벌어서 그냥 하세요 그러지. 그래서 그것만은 자기 애는 스키마 보내고 자기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 그 동화에서 점점 이제 동화가 좋은 동화가 없다. 새로 나온 동화 중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의식이 뭐 뚜렷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동화책을 쓰면서 아이들한테도 어차피 우리가 그냥 다양성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성향,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가? 그러니까 겉으로 주제 내지는 겉으로 드러난 건 시대 문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작가들의 그릇 등등의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그 작가의 손을 떠나서 독자가 수용할 때는 다른 해석, 작가가 저는 의도하지 않은 다른 해석도 여전히 가능한 거거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서 교사나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일단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 시대나 배경이나 우리가 그렇게 계급적으로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가치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작품을 그대로 읽는 거는 아이들한테 다양성으로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교사가 중간에 해석하지 않고 그 작가의 차이점을 막연하게 느끼면서 보는 거지. 이 작가는 이렇고 저 작가는 저렇고. 그러니까 황선미를 보면서 어른들은 반성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으로 이금희 보면서 참 따뜻하게 참 챙겨주는구나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가족도 있고 저 집은 타이타닉 엔질의 소녀의 마음을 읽으면서 저렇게 이혼했는데도 딸내미가 아빠랑도 놀고 엄마랑도 놀고 잘 놀러 다니는 거 저게 가능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책을 다양하게 본다고 해서 최대로 넓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애가 해석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냥 주변에서 아이 중심으로 주변에 뭐 가치니 뭐니 중심으로 좀 괜찮은 책을 그냥 읽히는 거죠. 근데 해석으로 교사가 개입해서 해석으로
초점을 좁히지를 말아야 되고 조금 열려진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안 좋은 책에서도 여전히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안 좋은 책이 제일 문제는 지금 구성 부분이 어른 스타일이어서 요새 녹음하면서 발표 들으니까 발표 헷갈리는 건 상당수는 시간을 막 바꾸는 거거든요. 시간 바꾸면 애들 정신없고, 그 다음에 중요 사건이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나와야 되는데 중요 사건이 중간에 나오고 뒤에 또 다른 게 막 나오고 그러면 애들 헷갈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한 측면 때문에 그렇고, 재미로 보거나 뭐 생각으로 본다면 뭐 이런 거저런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애매해. 이번에 어제 한 게 이상권의 똥개의 복수, 아주 얇은 한 70쪽짜리라서 얇아 좋은데 그게 이렇게 좀 헷갈리네. 꼼꼼히 보니까 애가 발표를 왔다 갔다 해서 잘 보니까 그래.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어른 시각이라 잘 의식을 못해요. 그런가 보다 정도로 넘어가. 내가 발표를 하거나 뭘 하면서 애가 뭔가 잘 못했어. 왜 못했지? 애가 제대로 안 읽었나? 그러면서 들어갈 때 이게 작품이 문제구나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떨어진 아이일수록 그런 작품에서 그런 작품을 자꾸 보게 되면 정리가 잘 안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패턴이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태니까. 물론 이 페리 노들만이 그런 얘기는 하는데, 클라이맥스가 남성 작가들 위해서 단 한 번에 강한 클라이맥스를 원하는 게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여성 작가들 경우 잘 자란 클라이맥스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것까지 내가 말 못하겠고, 뭐가 좋고 어떤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중간에 클라이맥스 강하게 있는 건 별로 안 좋지. 그래도 끝부분에 위기 결정에서 있어야 되지. 아니면 잘 자라게 있던가. 다양성은 책을 많이 보는 것보다 문제는 교사가 개입해서 어떤 해석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것만 빼면 아이들은 다양하게 할 거야. 아직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잠깐 안 쉬어도 돼요? 계속해요?